동경공대 아니더라. 브라운님이 되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과를 기다리신 분 같아요, 이분이. 기훈 씨랑 네. 순홍 씨는 네. 국비로 오셨고 성환 씨는 그 이제유 사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환 씨한테 드린 질문인데 사비유학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것이 이과 동공, 문과 히츠라고 하는데 본인은 대학을 어디 지원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소위 말하는 이제 구제국 대학을 일단 다 냈고요. 그리고 동경공대 이렇게 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본 결과 동경공대로 했죠. 일지망은 동경공대였나요? 일지망은 이제 도쿄대였나요? 오다이. 뭐잘 안 됐고요. 네, 잘안 됐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아까 말씀 들었는데 되게 동경공대를 도쿄대 공대라고 생각하는 예. 아 그렇죠.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저 동경대 다니는 줄 알아요. 듣고 있나 친구들. 동경대 공대가 아니라 동경공대 아니더라. 어르신들한테 그냥 동경대 다녀요. 아저씨들 동경대 뭐 이러면서 말하죠. 동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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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수업은 연구나 실습 위주인지 아니면 이론 위주인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그럼 과마다도 다르고 과마다도 다르고 학년별로도 다르고 해서 1학년 때는 철저히 이론 거의 기초 수업이죠. 기초 수업에다 시험은 무조건 하긴 하지만 이론 쪽으로 배우고 실험이라고 하면은 4학년 때 이제 그 연구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거의 연구실만 있기 때문에 수업이 없어요. 4학년 때 연구실 들어가서 자기 졸업論써야 되기 때문에 좀 화학 쪽이나 그거 더 실험이 네. 많잖아요. 화학 쪽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실험이 계속 있고 유일하게 없는 때가 저희가 최근에 학사 개혁을 해서 학기제가 아니라 저희가 쿼터제로 돼 있어요. 재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3학년 쿼터 때 그 필수 수업을 뺐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과 전체가. 그때 이제 인턴이던 유학이던 학생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서 그때 빼고는 화학과 전부 다 실험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실험이 없었던 때가 그때. 전기전자도 실험은 다 있고요. 매년 있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전문화된 실험은 아니라서 그 기계 쪽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거 있어요. 그 선반 같은 거나 그 야스리를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뭔 소리? 예, 야스비. 줄 아니에요? 줄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줄. 그 막 그런 것도 실습해요. 1학년 때 그냥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거 해보라고. 야스비 줄을 한번 갈아보고. 저희 그 학교가 되게 미는 그게 있어요. 무슨 모노즈크리라고 이제 만들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 무슨 자이로 자전거 뭐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근데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해요. 정말 뭐 대충 만드는 뭐 만들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쓸 것 같은 뭐 레이저 막 3D 프린터기 막 이런 거 다 쓰기 때문에 그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이제 실험 같은 거 하면은 뭐 레포트 실험 레포트 쓰잖아요. 이제 일본어가 좀 이제 문과에 비해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제 생각이 드는 건데. 일반적인 실험 레포트는 과공 그대로 그 형식만 따라서 제가 했던 것만 이제 추가하고 뭐 코사츠 이런 거 고차 이런 것만 제가 쓰면 돼서 그 형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레포트라는 게 저희는 실험 레포트라는 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런 이제 물리 쪽 실험은 이게 실험 자체의 이제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저희 화학은 이제 실험이 항상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가지고 레포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서 기본적으로 5장 이상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교수님이 좀 답없는 교수님은 무조건 손으로 쓰는 걸 요구하는 교수님도 있고 해서 화학공학과 이쪽은 레포트에 상당히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본어로만. 네, 오히려 화학 쪽은 그걸 열심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겠네요. 네. 많이 들어. 그렇죠. 타국의 대학, 타국의 공대들과 국제 교류가 활발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활발한 거 같아요. 굉장히 그래요? 활발한. 예를 들면 지금 세 군데인가요? 카이스트랑
거기 칭화대랑 네. 거기도 홍콩 아 가게 홍콩 가기네 맞아. 이렇게 네 군데 저희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캠퍼스 아시안가 일종의 모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교류가 활발해서 이제 각 대학교끼리 관학생도 자주 오고요. 뭐 단기 유학할 수 있는 그 학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 전담하는 그 부서가 학교에 있어서 유학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학교에서 가게끔 해주는 유학을 굉장히 막 밀어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가라고 유학 좀 저랑 이제 이렇게 국비는 저희는 못 가요. 아, 그 국비라서 장학금이 끊겨서 저희는 못 가는데 만약에 사비 이렇게 오시면은 유학 가는 거 완전 추천드리죠. 졸업을 하려면은 유학을 꼭 가야 돼가지고 여기 아, 가서 예. 다녀오셨어요? 네 이미 전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꼭 가야 돼서 저는 갔다 왔고 뭐 거의 공짜로 그냥 해외 여행 가는 그런 놀이로 그냥 단기 유학으로 예,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아, 그렇게 갔다 오면 뭐 해외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음. 즐겁게 갔다 올 수 있죠. 그 학교 다른 학교랑 이제 연합 같은 게 뭐 외국이랑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일본 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사대학 연합, 아 예, 사대학은 있죠. 투츠바시랑 제가 다니고 있는 투츠바시랑 이제 저희랑 저희랑 도쿄 외국어대학교 외국어대학교랑 도쿄 의지 네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알아보니까 뭐 학교 학점 교류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서 할 수도 있고 3학년 때 편입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이쪽으로 졸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고 이 네 개 대학교가 이제 각각 전문대니까 네, 특정한 하나의 국적의 대학들이니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 하는 식으로 교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단과대끼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데 되게 멀리 떨어졌지만 그리고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본과의 그것도 이게 있는데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야옹 선생님이 선생님이 야옹 선생 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수강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수강 신청이 한국이랑 조금 매우 다르죠. 매우 조금이 아니라 매우 다르죠. 예. 좋은 쪽으로 매우 다르죠. 좋은 쪽. 일단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강하기 전에 수업을 미리 약간 전쟁에 가깝게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속선을 막 PC방인가? PC방에서 막 클릭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한 1개월 정도 거의 1개월이죠. 그 정도 들으면서 이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간표는 미리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때는 거의 고등학생처럼 짜여져 있어서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만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짜져 있는데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네, 그거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필수가 있고 아, 그렇긴 하지만 필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과 과목인데도 필수 과목이 있고 또 준필수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실험인 거고 항상 그리고 준필수가 이제 뭐 저화학이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 학점 요구치가 있으니까 더 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듣고 싶은 걸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 한 달 유예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들어라. 선택해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되게 그런 아예 추천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었는데 못 듣는 과목 이런 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있죠. 아 있긴 교양 있는데 문케 교양 한국 학교로 치는 아. 교양 과목들은 이제 가끔 흔히 말하는 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하고 그런 과목들은 이제 학점 얼마 과목이 전까지는 이제 그 수업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이제 잘리는 그런 경우였는데 최근에 또 그것도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학하기 전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딱 그 기간이에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서 네 저희가 원하는 지망 교양 과목들을 2개, 3개 한다. 3개 정도. 3개인가 3개 지망을 해서 거기서 그죠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1지마, 거기서 2지마 이런 거 적었어. 네, 거기서 못 운전을 들을 수도 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전에는 손으로 적어서 냈는데 그 수업 가서 출석 쓰고 얘네들이 이거 고지시켜서 잘 안 바꾸더라고. 근데 이번에 바꿨네. 이제 한국 수학이랑 일본 수학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유 수학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들어와서 아, 대학
연구하는 수업의 의미가 있고. 제가 1학년 때 수업 들으면서 처음 느꼈던 게 그 선형대 수학 네.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수업 때 행렬을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을 손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역행렬이었는지 근데 한국도 빠졌어. 맞았어요? 진짜로? 어. 물건이나 보다. 이거 세대 차이가. 그래서 첫 수업 때는 고등학교 수업 과정을 교수가 쫙 설명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그 부분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는 거. 저희 학교는 특이한 게 한국인들은 특히나 90%가 대부분 대학원에 진학하시거든요. 그 석사, 박사부, 석사까지는 거의 무조건 가는 분위기라서 석사까지 가서 이제 연구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학교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 아 취업군요? 네, 대부분이 한국 대기업 쪽 가셔서. 대기업에서 저희 학교에 그 리크루팅을 자주 와요. 한국 한국 대기업에서 와서 저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대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극히 드물고요. 하시더라도 이제 연구원 쪽이 아닌 이제 뭐 기술 영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고. 일본 그래도 살기 좋으니까 유학하기에는 부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대학은 비싸죠. 일본 그리고 국비가 이제 2020년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제 매년 7명씩 꼭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되면 이제 그 인원이 줄거나 없거나 할 수 있어서 그런 사비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이제 저희도 후배가 생겨서 공부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배가 좀 별로 안 들어오는 학교라서 이제 국비 유학도 끝나고 해가지고 국비가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많이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